3년째 박사과정인데 아직도 논문 주제를 못 잡았어. 텍스트 데이터는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 씨,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있어요? LDA 토픽 모델링에 대해 들어봤나요? LDA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LDA는 대량의 문서에서 숨겨진 주제를 발견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특히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에 아주 유용하죠. 정말요? 하지만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텍스트 전처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텍스트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따라서 LDA 토픽 모델링과 같은 고급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는 마치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손질하는 것과 같아요. 적절한 전처리 없이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기 어렵죠. 전처리의 주요 단계로는 불용어 제거, 토크나 어근 분석이 있어요. 불용어란 분석에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이, 저 같은 관사나 이다, 하다 같은 일반적인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러한 단어들을 제거함으로써 실제로 의미 있는 단어들에 집중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논문도 요리처럼 재료 손질이 중요하네요. 근데 교수님, 불용어 제거하다가 논문 내용 다 사라지면 어떡해요? 하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토크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토크너는 텍스트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보통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는 것을 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형태소 단위로 나누기도 해요. 이 과정을 통해 텍스트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어근 분석이에요. 어근 분석은 단어를 기본 형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다, 달렸다, 달릴 등의 단어를 모두 달리다라는 기본형으로 바꾸는 거죠. 이를 통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걱정 마세요. 이제 벡터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벡터화는 텍스트를 숫자 벡터로 표현하는 기술로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Bag of Words B와 TF, IDF가 있어요. 나오는 각 문서를 단어의 출현 빈도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경영 전략은 중요하다, 효과적인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경영, 이 전략, 이 중요하다, 일 효과적인, 일 필요하다,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먼저 장점으로는 구현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점이 있어요. 또한 문서의 전반적인 주제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죠. 특히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비슷한 문서들을 그룹화하는 작업에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나오는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문맥 정보를 놓칠 수 있어요. 또한 긴 문서를 다룰 때는 벡터의 차원이 커져 계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같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도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에요. TF, IDF는 바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입니다. TF, IDF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로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TF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나타내고 IDF는 전체 문서 집합에서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수에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TF, IDF 점수는 이 두 값을 곱해서 얻게 되죠.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각 문서에 대해 단어별 TF를 계산하고 전체 문서 집합에 대해 각 단어의 IDF를 계산한 다음 이 두를 곱해 TF, IDF 점수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경영 이라는 단어가 한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더라도 전체 문서에서 흔하게 사용된다면 그 단어의 TF, IDF 점수는 낮아집니다. 반면 혁신이라는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자주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드물게 사용된다면 이 단어의 TF, IDF 점수는 높아지겠죠. TF, IDF의 장점은 문서의 특징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흔한 단어의 가중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문서 간 유사도 계산이나 키워드 추출에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나처럼 단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 과정이 더 복잡해요. 또 문서 집합이 바뀌면 IDF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와, 교수님. 그럼 TF, IDF는 단어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 같네요. 자주 나오는 뚱뚱한 단어는 가볍고 드문 날씬한 단어는 무거워지는. 하하, 자, 이제 이러한 전처리가 LDA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릴게요. 적절한 전처리는 LDA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불용어 제거를 통해 노이즈를 줄이고 토크너와 어근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높이며 적절한 벡터화를 통해 문서의 특징을 잘 포착할 수 있죠. 이는 결과적으로 더 의미 있고 해석 가능한 토픽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논문에서 기업 전략에 관한 토픽을 분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적절한 전처리 없이는 기업과 전략이 별개의 단어로 취급되어 의미 있는 토픽 추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처리를 통해 이들을 하나의 복합어로 처리하면 기업 전략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의 토픽으로 명확히 드러날 수 있죠. 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좋아요. 이제 실제 적용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도메인 특화 전처리를 적용하세요. 경영학 분야의 특수한 용어나 약어들을 고려하여 전처리 과정을 설계하는 거죠. 둘째, 적절한 불용어 목록을 만드세요. 셋째, 파라미터 튜닝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LDA 모델의 성능은 파라미터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마지막으로 결과 해석에 주의하세요. LDA 결과는 통계적 모델에 기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혀요. 다행이네요. 텍스트 마이닝과 LDA 토픽 모델링은 경영학 연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기술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의 연구는 한층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무료 리포트를 참고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실제 파이썬 코드 예제와 단계별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